안녕하세요. 저는 자궁근종이 한두 개가 아니라 무려 58개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저는 완전히 무증상이었고 진짜 아무렇지 않게 운동도 하고 일도 하고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었어요. 특별히 아픈 데도 없었고 어지러움도 없었는데 회사 건강검진 결과로 혈액 수치가 너무 낮다라는 걸 우연히 알게 되면서 제 인생의 가장 큰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는 어떻게 이 사실을 알게 됐는지,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그리고 수술 후 회복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말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저는 평소에 생리도 그냥 보통이라고 생각했었고 어지럽거나 쓰러진 적도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운동도 꾸준히 하고 체력적으로도 남들보다 오히려 체력이 좋은 편이라 문제도 전혀 없었고요. 그래서 회사 건강검진에서도 혈액 수치가 너무 낮다고 나왔는데도 이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 사실 이 정도만 생각하고 넘겼었는데 어머님이 건강검진 결과를 보고 한번 산부인과는 가보자 라고 해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갔거든요. 근데 초음파실에 들어가서 이제 초음파를 보는데 원장님이 큰 한숨을 쉬시는 거예요. 간호사분한테 보호자 밖에 계시냐고 묻더라고요. 그리고는 초음파 끝나면 상담실에 보호자분도 같이 들어오시라고 전해달라고 하시고 이제 계속 초음파를 보시길래 저는 그 순간에도 그냥 혹이 좀 있나 보다 이 정도로 가볍게 생각을 했었어요. 초음파가 끝나고 상담을 하는데 원장님이 제일 먼저 저한테 물어본 게 어지러웠던 적은 없어요? 쓰러진 적은요? 이런 질문들이었어요. 저는 당연히 없어요 라고 대답을 했고 근데 원장님이 건강검진 그 결과 수치를 보시더니 이 정도면 어지럽거나 쓰러져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혈액 수치가 6에서 7 정도였고 정말 위험한 수준이었다고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동네 병원 장비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그러셔가지고 저는 지금 당장 대학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당장 소견서를 써줄 테니까 내일이라도 빨리 급히 병원을 가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때부터 저는 불안감이 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때가 전공이 파업식이었어가지고 대학병원 예약이 거의 하늘의 별 따기였고 수술도 몇 달은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서 상급 병원을 고르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였어요. 병원, 의사를 선택하는 게 이것도 쉽지 않은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부모님께서 전문의 이력까지 다 검색하셔서 보신 다음에 강북 삼성병원 산부인과로 꼭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강북 삼성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초진 때 간호사분이 생리의 양을 물어보셨었는데 제가 이걸 남들과 비교를 할 수가 없는데 어느 정도가 많은지 보통인지를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대형 패드 기준으로 이틀째 때 몇 시간에 한 번씩 가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통 3, 4시간 후에 교체한다니까 그 정도면은 보통이라고 말씀을 해두셨어요. 그리고 어지러움이나 가쁜 숨 이런 것도 전혀 없었고 운동도 꾸준히 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간호사분이 이게 정말 가끔 있는 케이스인데 몸이 빈혈을 적응해 버려서 무증상자일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제가 무증상 케이스라는 거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음파실에 갔는데 간호사가 네 분이나 뒤에 서 있어서 처음엔 되게 민망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정말 아무렇지 않게 늘 있는 일이라고 편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편하게 초음파를 보게 됐는데,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초음파를 보시면서 아랫배를 만져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져봤더니 이게 혹시 다 대변인 줄 알았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 대변인 줄 알았다 라고 했더니 이게 전부 다 혹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혹이 너무 커져서 아랫배까지도 혹이 만져지는 케이스였습니다. 초음파를 다 보고 상담을 받을 때 저 같은 케이스는 자궁 적출을 다 권한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워낙 어려운 케이스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자궁 적출을 다들 추천할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선생님께서 바로 이어서 해주신 말씀이 그래도 살려보겠다고 해주셨고, 제가 체질적으로 근종이 생기는 타입일 수 있다고 하시면서 2차에서 3차 수술 가능성도 미리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개복 수술을 해야 하는데 남들보다 훨씬 많이, 그리고 가로가 아니라 세로로 15cm 이상 절개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근데 저는 오히려 선생님의 담담하고 시니컬하고 과장하지 않는 말투가 너무 좋아서 이분이면 내가 믿고 수술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날 바로 수술 예약 날짜를 잡았습니다. 당시에 제 그 혈액 수치로는 수술이 당장 불가능했기 때문에 수술 예약 날짜는 한 달 반 정도 뒤로 잡았고 2주에 한 번씩은 병원에 가서 철분 주사를 맞았습니다. 수술 전날 입원하고 대장 비우기, 금식, 그리고 마지막 샤워를 했고 수술 당일 아침에 수술실로 내려갔어요. 근데 수술실 앞에서 그 마취과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저는 정말 무서웠던 게, 제가 소변 검사를 다른 분보다 많이 했다는 얘기를 해주시면서 요도 수치가 낮아가지고 수술 중에 신장이 멈출 수도 있다고 말씀을 그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일이 생기면은 신장을 기계로 빼서 연결할 수도 있다는 설명을 듣고 거기에 서명까지 하고 수술실에 바로 들어갔는데, 그 타이밍에 그 얘기까지 들으니 오히려 저는 무서움이 너무 커져서 수술을 한다는 걸 후회했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자마자 옷을 다 벗었고 그 다음에 기억은 없어요. 눈 뜨니까 회복실이었고 아무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멍한 상태였고 수술은 3시간 이상 걸렸다고 듣고 바로 입원실로 이동을 한 것 같아요. 회복은 정말 너무 아파서 기억하기 싫은 시간이었는데 병실로 올라와서는 정신도 없고 일단 배가 너무 아팠고, 이게 무통주사는 많이 누르면 안 좋다고 하는데 저는 1시간에 몇 번씩이나 눌렀고 이게 배를 크게 절개한 케이스라 당연히 통증이 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배에 피가 모이는 배관통이 달려 있었는데 그게 너무 자주 넘칠 것처럼 많이 차서 간호사분들이 정말 많이 왔다 갔다 하셨고, 갑자기 열도 엄청나기 시작했었고, 이게 보통 수술 다음날 바로 걷기를 시킨다는데 저는 열도 나고 배관에 피도 많이 나는 케이스여가지고 수술하고 3일차부터 조금씩 걷기 시작한 케이스예요. 일단 기침만 해도 배가 터질 것 같고 대변 보는 것도 너무 힘들었어서 밥도 잘 못 먹었어요. 그리고 수술을 하고 혈액 수치가 잘 안 잡혀서 철분 주사를 계속 맞고 있는 상황이었고, 솔직히 수술하고 입원해 있던 시간은 가장 기억하기 싫은 수준인 것 같아요. 저는 5일째 퇴원을 했고
일주일 뒤에 실밥을 빼러 갔어요. 근데 그때 수술 후에 배에서 꺼낸 혹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저는 대야에 한가득 포도처럼 다 달라붙어서 정확히 58개의 자궁 근종을 빼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실밥을 제거하고 나서 배에다가 테이프를 붙여주시는데 집에 가서 샤워를 하는데 배에서 물 같은 게 계속 흐르는 거예요. 병원에 전화해 보니까 거즈 같은 거를 붙이라고 해서 붙였는데 점점 진물 같은 게 나오더니 느낌이 이상해서 거즈를 떼보니까 배가 조금 터져서 뻥 뚫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병원에 가서 꼬맸는데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이틀 뒤에는 또 다른 부위가 또 터지고 또 꼬매고 이거를 저는 2개월 동안 터지고 꼬매고 터지고 꼬매고를 반복했습니다. 진짜 너무 아파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이걸 주마다 반복하면서 저는 남들보다 그래서 회복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약 3개월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3개월 뒤에 살이 제대로 붙은 뒤에 저는 다시 초음파를 보게 되었는데 작은 근종이 하나 생겨서 네, 어차피 정말 작은 거라 신경을 안 써도 된다고 하셨지만 어차피 2차, 3차 수술 얘기를 이미 들었던 터라 그냥 마음만 복잡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렇게 빨리 혹이 생길 줄은 몰랐고 저는 그러고 나서 이번에 4월 29일이 초음파를 보고 딱 1년 되는 날이라 검사를 다시 받으러 가는 날이에요. 그동안 운동도 꾸준히 하고 식단도 정말 많이 신경을 썼는데 이게 정말 체질적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건지 과연 이번엔 얼마나 근종이 늘었을지 저도 조금 무섭고 많이 궁금한 상태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겪은 걸 있는 그대로 담은 거라 혹시 비슷한 상황인 분들께 조금이라도 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솔직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